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그럼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부로 34호 제안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치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소속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합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목적은 안 제1조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보호조치는 안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은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전보호시설 설치 및 홍보는 안 제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부친 3회 집행부 의견은 제정한 동의입니다. 입법 왜곡 결과에는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거제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제1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심리상담 2호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호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호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3항,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신청.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이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로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업이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1항,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식 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5페이지 별지 서식 관계 법령, 이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4페이지 어안번호 34호 그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주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로 민원처리 담당자를 거제시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시 소속 직원이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등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 감독의 대상이 되는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호조치, 지원사항 및 신청, 지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는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보호 조치와 민원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에 관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경각심 고치를 위한 문구 게시 등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만큼
일선 현장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의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안전 대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내 7곳을 비롯한 전국 89곳의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김동명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담당자의 보호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및 안전한 민원 업무를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이제 처우 개선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도 네. 업무적으로 내년 2023년 3월 말까지 조례 제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이 민원에 대한 그 민원 처리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녹음기라든지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업무적으로 또 일이 마련토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저희 민원 창구, 민원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가 그 민원실 내에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비상벨 유급 시 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또 고정 뭐 투명막이라든지 그뿐만 이런 아니라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시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딱 한해서는 예, 보험과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인과의 예를 들면 뭐 마찰이나 무슨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여기 조례에 의한 것처럼 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좀 선언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네. 우리 시는 지금 장치로는 그런 이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해 있고 이제 당연히 그 뭐 전화 녹음이라든지 네. 뭐 이런 안전 장치 되어 있습니다. 또 되어 예, 있죠. 예.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례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뭐랄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호를 다 같이 우리 전 시민들이 민원 처리 담당 그 공무원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가지자 뭐 이런 좀 취지인 것 같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비는 다 조금 네. 되어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시는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동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다음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위탁 기관 등등도 이런 그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을 자치 법규로 좀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권고를 해주면 어떨까? 좀 실제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담당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 하면 네네, 이게 그 의견을 미리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딱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우리 시가 어쨌든 관리하는 우리 시 소속의 공공기관, 뭐 개발공사라든지 예술회관, 네. 뭐 희망복지재단 네. 등등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 여기에 이제 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석봉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늘 이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이렇게 청취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회에서는 친공무원 의원으로 그러지는 이렇게 않고 우리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예. 같이 우리 거제 시민의 한 일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보호를 해야 공무원도 되죠. 우리 예. 시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정의에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거제시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소속이라 하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그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네. 우리 법제상 또는 관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네. 우리 공무직 노동자, 네. 기간제 근로자 등 네.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걸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공무직, 기간제, 우리 뭐 청원, 경찰 예. 다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8조의 지원 결정, 여기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4일로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을 받았으면 즉각 지원을 결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뭐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인가요? 의료비 청구가 우리 그게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네. 3개월 그런데 이내에. 그래서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상하는 사실 내용인지 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드셨다, 이 말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로 인해서 사실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할 때마다 좀 아쉬운데, 사실은 우리도 시도 민원 1회 방문 처리 뭐 이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한 번 방문했을 때 그 민원 해결을 하도록 법률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한 번 와서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또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게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로 이제 평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민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건 이제 의원님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번 민원인이 일일 한 번 참 그 시를 방문했을 때 하루에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민원과에서 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부터 예. 좀 민원인 분들을 위한 그 행정 서비스 그 제고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말 법률에서 적시한 것처럼 한 번 민원을 신청하러 와서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조례는 분명히 필요하고 조면들이 많지만은 73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그러면은 신체는 드러나지만 정신적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신적 피해를 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제 정신적 피해는 또 각각 개인의 네네. 우리 공무원들의 느끼는 어떤 강도나 이런 건 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그 위탁을 해서 예, 충분한 상담이 되고 향후에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제가 그 옛날에 경찰서에 그 민원인들 특히 술 취하신 분들 오시면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 5번 그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 분이 네. 도리어 나중에 5번째는 그 공직에 있는 그 분이 그걸 너무 악용하다 보니까 정신적 피해 기준이 애매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는 정신적 피해 기준을 뭐 개인마다 다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잘 잡으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질의를 했고 그 기준에 대한 거, 법적인 거 대한 거 민원인 그 우리 그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지만은 또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로비, 약제비, 의료비, 고소, 법적인 지원까지 하니까 그죠? 요것만 봐도 조금 강압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신적인 그 기준에 대한 개인마다 틀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기관과 연결해서 잘 하길 바랍니다. 예, 전문기관과 잘 그 협의해서 네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미 지원 조례가 사실 참 좋은 조례예요. 나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게 된 줄은 몰랐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저 언론에도 말이 났습니다. 앞전에 이 우리 언론 그에 보면 차량 파손됐다라고 해갖고 네. 가서 폭행한 사건이 난동을 부리던 네네.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악덕 민원이겠죠. 네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일인데 그런 종종의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보호, 치료, 아까 네. 정신적 네, 이야기 네.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전문기관에 좀 정신 피해를 입은 그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조례를 통해서 좀 합법화시켜놔야 되겠다, 제도화시켜놔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긍정적으로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좀 민원인들이 너무 주눅들거나 자, 이런 거는 또 혹시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뭐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험 및 지원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제안 이유라든지 끝까지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가 가장 있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의 마찰이나 뭐 갈등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보험이나 뭐 공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지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건수가 21년, 22년도에 그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 공제 그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 건수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 처리를 해갖고 혜택을 받은 그런 건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민원인들. 예. 지금 공개적으로 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예. 다만 신청 건수 21년도 하고 21년, 22년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보험 처리를 해갖고 민원인들이 그 혜택 받은 건수 그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별도 일이 파악을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예, 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우리 법률에 따르면 민원의 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24일. 큰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재앙이 이혼 테스트. 아니 민원이 이렇게 민원 담당 11월 24일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조례를 제정할 정도면 그런 기본적인 11월 24일.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우리 민원인들이 일에 방문했을 때 일에 한해서 모든 업무가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입니다. 민원 일회 방문 처리의 시행,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일회 방문했을 때 일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해야 하고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서 민원 일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 일회 방문 상담 청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사전 민원 우리 예약제라든지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일회 민원인 분들이 와서 오는 분들이 다시 개개별로 이래 뭐 저희들이 안내하는 건 없지만 실제 와서 이제 불편함을 호소했을 땐 저희 부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네네.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법률로 그렇게 상담 창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 2023년부터는 좀 시책에 반영을 해서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만족도가 높아야 공무원들에 대한 그 친절도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률 한번 참고하시고 만약에 우리 설치 안 돼 있다면 한번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재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은 이제 이 조례는 필요하고 뭐 적절한 시기에 잘 입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청서를 쓰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게
그 방문 일회 처리하는 서비스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 후견인 제도가. 예. 그게 지금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그 행감도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사전 예약도 있고 민원 후견제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민원인들이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아서 잘 네.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는 16종류에 대해서 민원 후견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민원인들 충분히 알려내시고 홍보하셔서 근데 한번 오실 때 이런 게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 종류도 좀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왔을 때 이렇게 민원인들 불만이 없으면 이 조례는 사실은 이런 조례는 만들어 놓고도 오래 안 써도 되지 않는 줄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알려내는 작업들도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조례도 보니까 이렇게 문구를 게시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문구를 게시하기 전에 우리 시는 민원들에 이렇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숙봉 의원님. 예. 예, 이 조례 제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민원 처리의 우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 자주 들려서 직원들도 격려하시고, 또 우리 악성 민원에 대한 어떤 방지 홍보도 좀 하시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민원 처리 공무원들, 민원 처리 담당자 공무원들 보호 대책도 더 강구를 하고, 네. 더 강하게 수립을 하고, 네. 또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마음가짐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바로.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사무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그제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부의안건 2-1책 69조 의안번호 51 그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마을 여건 변화에 따른 이 통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 개정입니다. 행정리의 정수계 207을 208로 조정하고 지세포리 정수 6을 7로 하고 관할구역을 선창, 교황, 해진, 대신, 대동, 공영, 지세포, 화루로 개정을 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 개정입니다. 통의 정수계 191을 195로 조정하고
옥포이동의 정수 36을 37로 하고 관할구역을 제1통부터 제36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37통까지로 개정하며 수양동의 정수 17을 20으로 하고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17통까지를 1통부터 제20통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71쪽입니다. 거제시 2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2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과 2는 72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 책 7쪽입니다. 의안번호 52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발전 전략, 도시계획, 도로교통망, 산업항만 등 미래100년 거제의 도시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부수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개편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관을 실단으로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행복생활국을 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3건이 있었으며 그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 단,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 제3조 중 미래성장국, 행정국, 관광국, 행복생활국, 안전도시국을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안전도시국, 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좌기관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 거제 디자인 추진단을 둔다. 제4조의 2 제목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제4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한다. 제1항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조성경제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과, 해양항만과, 수산과를 둔다. 제5조를 제9조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무과, 체납관리과, 회계과, 민원과를 재산관리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호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토지거래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21호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제7조의 제목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항 문화관광국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산림과, 공원과, 교통과를 둔다. 제8조의 제목 행복생활국을 복지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 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 위생과를 둔다. 제9조 제1항 중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건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
제18조의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호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호 개인하수 및 가축 분류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그제시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행정복지위원회 가목 시민소통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목 기획예산실 소관에 관한 사항 다목 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목 홍보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목 백령 거제 디자인 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바목 복지국에 관한 소관에 관한 사항 사목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아목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목 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차목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실 복지국 행정국 환경사업소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무 카목 그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제3조 제2항 제3호 사목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제3조 제2항 제3호 사목 중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2항 그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3항 그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4항 그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5항 그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호단 중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6항 그제시 인권보장 및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항 그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항 그제시 장학기금 및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9항 그제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생활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0항 그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생활국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바다자원과장을 수산과장으로 한다. 제11항 그제시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관광국장, 행복생활국장, 감사법무 담당관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2항 그제시 해양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중 관광국장, 행복생활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3항 그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4항
거제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5항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기획예산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6항 거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예산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 중 기획예산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8항 거제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감사법무 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9항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감사법무 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감사법무 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5조 제3항 중 감사법무 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0항 거제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는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역점 시청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입니다. 기준 인건비 배정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해난 업무 추진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 조정을 1240명에서 1281명으로 41명을 정원을 하고 집행기간은 1212명에서 1249명으로 37명 정원하면 의회사무기구는 4명이 늘어난 3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및 기간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이 1203명에서 1244명으로 41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31쪽입니다. 41명이 증가되게 되면은 1차 년도인 내년에는 20억 8,9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합하면 108억 7,2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가 되어지며 재원 조달은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시 27쪽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40명을 12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12명을 1249명으로 하고 제2호 중 28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28쪽, 29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의안번호 54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과 사무이관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로 가설 건축물 농막입니다. 축조 신고에 관한 사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 면동 청사 사용 허가이며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체납관리과를 납세과, 민원과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 생활체육과를 체육지원과,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차량등록과를 교통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우리 허가과와 상하수도과에서 각 한 건씩 의견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의견은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쪽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위임사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어안번호 51호, 거제시 이통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 2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이통 정수 및 관할 구역의 조정으로 주민 편의 정진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이룸면 지세포리에 행정리를 한 개 신설하여 대동마을을 대동마을과 지세포 코하루 마을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옥포 이동의 통정수를 36개에서 37개로 1개 정설하여 13통을 13통, 37통으로 분리하고 수양동의 통정수를 17개에서 20개로 3개 정설하여 1통을 1통, 18통, 19통으로 6통을 6통과 20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35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1개 2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 및 마을 단위,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 편익 정진 및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개발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리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조정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안번호 52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 2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율, 조직 심청 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체계 개편을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국은 변동이 없으나 담당관을 실단으로 하고 미래성장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행복생활국을 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실단은 청년정책 및 민원 업무 분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시정혁신 담당관을 폐지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실과 민선 8기 도시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백년 거제 디자인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미래전략가를 폐지하고 우리시를 상징하는 조선산업지원 업무 및 일자리 업무 강화를 위해 조선산업 일자리과를 조선지원과와 일자리 창출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도심지 내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아시안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산림녹지과를 산림과와 공원과로 분리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위해
교통과와 차량 등록과를 통합하여 교통과로 하였습니다. 복지국은 환경과를 관련 부서와 협업을 위해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였고 복지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은 토지정보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데크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과의 시설관리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국은 직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보상 업무를 일원화하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재산관리과를 신설,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관련 법령 및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환경과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미래 100년 거제의 도시정책 대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 등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어안번호 53호입니다. 1. 제안 이후 2주요 내용 참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 수는 1240명에서 41명 증가된 1281명이 되며 41명에 대하여 5년간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약 108억 7,2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41명은 기간별로는 집행기관 37명, 시의회 4명이며 직계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40명입니다. 인력 정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역점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어안번호 54호 거제시 사무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과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노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그러면 통에 이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통에 있는 반장 예. 변동이 없습니까? 반장 좀 늘어납니다. 그럼 그 내용은 왜 여기 통장 늘어나는 반의 수는 왜 이 조례 개정에 지금 포함을 안, 이 조례 자체가 이 통반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예. 그 내용은 왜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반은 네. 반 표기까지는 여기 안 하고 2통까지 언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반을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지금 반이 총 191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통반 설치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통과 그러니까 변경되는 걸 다 네. 너 포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이 변경이 이게 조정이 되는데 네. 반은 변경이 없나? 통상 이렇게- 2통까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아, 통상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변화는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조금 변경이 되는 이 통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네. 뭐 옥포 이동이라든지 네. 저기 뭡니까 이러면 여기에 대한 이 네. 변경되는 네. 이 통에 딸린 네. 네. 그 변경되는 반도 사실은 네. 뭐 천 몇 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이렇게 여기 뭐 내용을 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전체 이통 반이 어떻게 네. 변화가 됐는지 네. 이거 알 텐데 네. 조례는 반까지 포함시켜 놓고 네. 이 개정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통상 2통까지 왔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반도 변경이 되면 네. 예, 그 우리 이제 이 조례에 별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조례 그 부칙에 별표로 이렇게 네. 우리 이제 통이 어떻게 되고 반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그 같이 이제 변경해서 네. 올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건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맞게 하려면 그 반까지 변동사항 올리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와 이 조례가 우리시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이통반 설치 조례 지금 개정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저는 그래서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도 같이 그럼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두 조례가 왜 이 비슷한 조례가 왜 필요하죠? 조례가 있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있는 조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이통반 조례 지금 개정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게 왜 두 개가 필요할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구역이 변경이 되는 건데 같이 다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국장님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거제시 면동리 설치에 관한 그 관련 조례는 네. 법정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법정리에는 이제 그 법정리 안에 행정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네. 두는 행정리 통반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는 네, 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번에 하는 개정하는 거는 이번에 그거와는 하는 이룸면 별개다. 예, 그래서 이룸면 같은 경우에 법정리는 이제 명칭에 관한 그 조례에 따르면 네. 망치리, 구조라리, 와현리, 지세포리, 소동리, 옥림리 6개의 리로 법정리로 되어 있고 네. 그 안에 저희가 다시 또 행정리가 더 나누어집니다. 네. 그 나누어지는 리 그 통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조례가 오늘 하는 그렇다- 것은 네. 법정리는 정해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는 별개의 조례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조례는 딱 조항이 두 조항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혼돈될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이통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도 변동이 있으면 같이 별표에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거제시 조직도가 이 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무슨 국가 무슨 이런 명칭이 좀 바뀌는 것 같죠? 예.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이게 바뀌는 겁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 철학이 다 다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민원이라든지 누가 볼 때는 이제 익숙해지다 싶으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좀 안 바뀌고 지속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옥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준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과의 인사팀장님도 하셨고 과장님도 하셨고 또 지금 이제 국장님까지 하시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 직제 개편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이런 그 시대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국장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기존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몇 차례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조직 개편에 정답을 꼭 찾겠다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주요한 쟁점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 가지고 이런 행정조직 개편안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이제 제가 좀 중점을 둔 것은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관계되는 직원, 또 의원님들, 시민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해서 그 결과 이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개편안에 제일 중심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또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을 목표로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이게 이제 보니까 직제 개편안 중에 눈에 좀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 22페이지 보니까 민원과와 토지 그 정보과 통합인데요. 이게 합치는 것 같은데 서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그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토지하고 민원하고 이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이 합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 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뭐 입법 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있었고 그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한정 저희가 과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오히려 행정 낭비가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과신설은 좀 억제한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예. 또 한 가지는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는 예전에 뭐 민원 지적과로 같이 있었고 현재 같은 사무실을 또 쓰고 있기도 하고, 결코 토지정보과의 어떤 역할을 축소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민원과가 시민소통실이 신설되면서 일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실 과속과가 될 정도로 인원이 좀 줄어들고, 예. 그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와 합쳐가지고 어떤 민원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원과에 그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합병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네요, 지금. 기존에 뭐 민원과 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예. 지금 민원과 운영 인력이 지금 그 설치 그 기준이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 12명이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미달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부분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 토지 그 정보 과장님도 조금 보니까 여기 좀 반대를 하시고, 당연하게 정보과를 관장하는 이 실무진들도 뭐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저기 그것도 좀 그 시장 직속에 보니까 시민 소통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성안에 시장 그 직속에 시민 소통실을 두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아까 제가 보니까 검토 보고에 그 들어가 있더라고요. 30페이지 보니까. 아무튼 그 시민소통실에 그 시장 직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 예.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시민과 소통을 해야지 됩니까? 시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한 5개월 이렇게 되는 동안 너무 이 업무들이 많으시더라고. 행사가 많으셔갖고 저 원고 저거 읽거나 저런 거 하시는 부분도 너무 가중한데, 업무가 정말 가중한데 여기 시민소통실에 시장 직속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예. 제가 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시장님께서 예.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이제 시민 중심, 예. 희망의 새로운 거제입니다. 시민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또 그런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라는 차원에서 시민 소통실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시민 소통팀, 또 신속 민원팀, 현장 민원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민원실에서 하던 뭐 내용들도 민원 접수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이관을 했고요. 네. 그 외에 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이라든지 또 옴부즈만 제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장 민원팀 같은 경우는 생활 민원 같은 경우에 즉시 처리할 수 있고, 면동 뭐 민원 콜센터라든지 면동 기동 순찰반 이런 처리 이런 것까지 직속 기관에서 바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강화를 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가중한 업무에 이런 부분까지 일을 다 하려면은 참 많이 힘드실 건데. 예, 지금 아무튼. 사실 그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에 와서 예.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일이 생기면 시장님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중한 업무를 그런 부분을 전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다 또 뭐 결제도 하셔야 되고 그 많은 업무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야 될 텐데, 예, 하는 부분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그렇게 실과에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시장님실로 왔을 때 예. 지금 현재 있는 그쪽 시장님실 쪽에 있는 인력으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
지금 우리가 소통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원의 대부분은 여러 실과에 걸쳐 있는 복합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 모아서 중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를 역할을 맡기고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이런 역할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제 시장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조직 개편 필요하지요. 예,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장을 보좌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든 자기 업무를 충실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보니까 이게 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참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 이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 뭐 의원은 의원의 역할 충실하면 된다 이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보좌기관 제4조 보좌기관이 지금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사실 부시장 밑에 이 문구는 사실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보좌기관이 기존에는 4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좌기관이 5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보좌기관은 제한이 없습니까? 보좌기관을 두는 거는 단체장의 재량입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시민소통실을 시장 직속으로 둔 거는 이제 제 이유를 들었고 100년 거제 디자인 추진단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백년 거제 디자인 추진단에는 100년 비전과 100년 디자인 네. 두 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두 팀으로요? 예. 두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철도들을 오는 항공 대비 모든 걸 이제 큰 그림 밑그림을 네. 그리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게 구체적인 뭔가가 안 드러나니까 도대체 이걸 뭐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짐작은 가요. 거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00년 비전팀, 그다음 100년 디자인팀 이렇게 이제 두 팀으로 나눌 예정인가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추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근데 각 부서별로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모든 용역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그럼 여기서 다 파악을 그 합니까? 부분을 전부 모아서 네. 그 종합해서 이게 다 그 계획을 하다 보면 지금 뭐 도로망이 가령 우리 지금 저 터널을 하고 이 연결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체크되지 않을까 그런 걸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발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부서 간 이렇게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보면 이게 서로 소통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고 각기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서의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용역 결과 보고서들을 다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내겠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네네. 광역교통망, 지역교통망 이런 걸 같이 매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관계입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광역교통망에 좀 중점을 두고 교통, 공원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저는 이제 뭘 하려는지는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정말 공무원들이 딱 배치가 되어서 2021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뭘 하겠다는 건가?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럼 각 부서에 그동안의 용역 결과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해서 분석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호 보완하고 지금 현재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두 팀의 전 인원은 몇 명 배치되는 거예요? 단장 일단은 단장 5급 단장 1명 있고 팀당 3명씩 3명씩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당초 예산할 때 또 뭐 하겠지만 이 예산 관련해서 근데 당초 예산 우리 기존의 부서 그대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작업할 당시가 9월부터 작업을 했으니 그런 거. 그래서 예산서를 봐도 백년 거제 디자인팀에서 뭘 할 것인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데 일단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세부 계획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료가 여기 행정에서 주신 자료가 있고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있어서 네. 요 자료는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4쪽에 보면 제4조에 2 해가지고 미래성장국이 이제 경제산업국으로 바뀌면서 밑에 도시재생과가 투자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살펴보니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이 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표현은 좀 그렇긴 하나. 그래서 봤더니 이제 도시재생 1, 2는 놔두고 이제 도시재생과가 이제 투자산업과로 바뀌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도시재생 사업 감소를 반영해서 3개 팀을 2개 팀으로 이런 반영 검토 보고가 있더라고요. 네네. 과장님 이 생각은 이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인데 행정에서의 검토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 감소를 인해서 팀을 1개 팀 줄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의 행정 업무가 원활한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면 이제 저희 겨우 장승부 하나 끝냈거든요. 고연 오픈은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제면도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팀을 줄인다는 거는 어떻게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 하셨는데 해야 되는데 팀을 줄이시고 이 부분은 우리 단독으로 이 결정을 했다라기보다 담당 부서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실에서 모두 모여서 전체 의견을 해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네,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단위가 이제 국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 다니고 실제적으로 그 팀에 있는 팀장 이렇게 저 정확한 직원들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관이라고 한다 하면 그런 분들이 의견이 잘 반영된 게 제가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이 지금 장승보도 잘 됐다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건물도 유지 관리하고 하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행정에서의 물론 주민이 주도하에 잘 되면 팀을 줄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 재생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팀을 줄여서 지금도 가면 현장 가면 왜 이렇습니까 하면은 아유 담당 뭐 인원이 작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시작하는 이 지금 민선 8기에서 이 재생 사업 팀을 줄인다는 거는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뭐 그 담당 뭐 국에서 국장님도 의견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의아스럽습니다. 실제 현장을 잘 아시고 국 단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물론 이 업무를 잘 어떻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진짜 부서나 국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1팀, 2팀이 있다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도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도시재생 1팀, 2팀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 팀이 2개 팀을 줄면서 업무가 네.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업무를 다 하시겠죠. 예. 하시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거나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더 해야 될 일, 이제부터 이제 실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팀을 줄인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 현장이 지금 3개 팀이 있었을 때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사업들이었어요. 부서에서 일들이. 근데 이거는 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고요. 이 부분은 담당이 하나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업무 검토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은 뭐 인력 충원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 팀을 없애고 뭐 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돼 있는 팀인데 그 업무라는 게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사실은 조금 죄송하게 한 게 그 전에 전체적으로 좀 보고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좀 더 자세히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게 최종이다 생각하고 자세히 좀 보니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현장에 계시는 도시재생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팀이 줄고 하는 거에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고 어디서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담당 우리가 있지만 또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라든지 우리 담당 국과와 논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다시 검토를 거쳐가지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뭐 증원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니. 근데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그냥 시민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많은데 시에서 이렇게 조직 개편하면서 팀을 잃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또 시민들도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도시재생과가 원래 3개 팀이었습니다. 도시재생기획, 재생기획팀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1, 2팀, 1팀, 2팀. 예. 재생기획은 안에 살림살이를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예, 뭐 주무관, 현장 일보다는 예, 그런 일도 했습니다. 예, 현장 일보다는 안에 살림살이 의회 쪽의 업무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활동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력은 그렇게 차이는 없겠습니다. 1팀, 2팀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뭐 다 재생 업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인력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재생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팀들 안에 부서 내 팀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잠시 궁금한 걸 한 몇 개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경제산업국에 조선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조선지원과에 노동자 지원 팀이 있는데 노동자 지원은 일반 노동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조선 노동자뿐만 아니고. 예,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 노동자 지원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노동자는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선지원과 밑에 노동자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또 생각했을 때는 조선소 노동자만 지원하나 이런 좀 착각이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선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가에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창업 지원은 우리 뭐 쉽게 말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년 창업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작업이라는 것은 뭐 소상공인부터 기업, 네. 청년 모든 대상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역 경제가하고 약간 이게 조금 이 창업 지원하고는 조금 더 지역 경제가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요? 소상공인 담당은 현재 실제 하고 있는 업무는 네. 기존 시장 및 그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이런 기존 돼 있는 데에 대한 지원이고요. 창업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설명은 우리 시민들이 그 부서 명칭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그 또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제가 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복지국에 아동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에 제일 밑에 보면 그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돌봄 드림 스타트 이거를 보면 과 명칭이 물론 드림 스타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역계층의 우리 아동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돌봄 드림 스타트하면 이게 조금 예, 이거는 사실 그 해당 부서에서 네. 그 팀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쉽게 그냥 보육 지원으로 가면 제일 좋겠구만. 정책 이름이 드림 스타트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무원들과 거기에 또 관심 많은 분들은 들으면 예. 알겠지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돌봄 스타트가 지금 뭐 하는 데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렇겠죠. 공감합니다. 팀명은 저희가 뭐 어디 조례에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육 지원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국이에요. 재산관리과에 보상 1, 2팀은 우리 거제시에 일어나는 전체 보상 업무를 다 한 곳에 모은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건축 행위를 위해서 우리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그 보상 업무는 여기서 다 한다. 예, 거의 대부분의 보상 업무를 여기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다만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일단 피해 보상은 빼고요. 예. 재산 취득.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한은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환경사업소 주무부서 변경 그 의견 내용 미반영된 거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환경과가 환경사업소로 가면서 기후환경과로 이름이 바뀌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경사업소는 원래 자원순환과가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 주무부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환경과가 일로 가면서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기후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 거죠. 그 자원순환이 더 큰 테두리일까요? 기후환경이 더 큰 테두리일까요? 저는 기후환경 안에 자원순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큰 테두리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주무부서가 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근데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우리 그랬으면은 환경과가 기후 환경과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게 안 맞거든요. 자원순환은 네. 기후 환경의 일부예요. 일부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주무부서가 자원순환인데 그보다 더 큰 정책을 논하고 하는 게 밑에 있다면 전체 이게 사업소에 이런 것들이 직제라고 하는 이런 게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신명나게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짜 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미반영의 이유도 좀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팀 명칭 변경해 보면 환경정책팀이 기후변화 대응팀으로 변했고 환경과의 환경정책팀에 있던 지속가능 발전 업무가 기획예산실 기획팀으로 가면서 갈로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의회 요청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회 요청사항이라는 거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걸 요청했던 기억은 저는 없거든요. 우리 상임위였으면 최소한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시의회 요청사항이라고 딱 했는데 이건 시의회 요청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어떤 이건 전문위원 검토 의견서라서 네. 그쪽에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그 제가 받은 검토 보고서에는 그 좀 한번 예. 시의회 요청 사항이라면 제가 있는 게 시의회에서 요청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제가 들어와서 지금 몇 달째 보면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환경과는 저희 소관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환경과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언제 기획팀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간담회 2번 했지 않습니까? 요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 의회 간담회 때. 네네네. 네.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아니 그때 이렇게 기본안이 가져왔었고. 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가져올 때 시의 요청으로 가져온 게 맞죠. 그때는 이미 이게 갖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뭐 이게 기획팀으로 갔네요, 뭐 했네요 이런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조직이 될 때 이미 시의 요청이 있어서 왔다는 게 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때 이미 이렇게 돼서 왔었어요, 과장님. 그때 이미 한번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다른 분들이 뭐 팀을 이런데 제가 그거는 안 맞다고 제가 기억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의회 요청으로서 이렇게 조직이 돼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미 그때 이렇게 해놓고 그때 의원들이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건데. 없습니다. 시의 요청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표기상에 네, 이거는 의회에서 뭐 이 업무만 떼가지고 기획실로 이건 잘못됐고 해.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검토 보고고 뭐 여기서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왜 뭐 그리 갔다가 시의회에서 요청했다더라. 이건 아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네. 일단 어쨌든 이거 우리 그 중기 인력 운영 기본 계획할 때 이거 설명을 하신 내용 그대로죠. 네네. 41명을 이제 추가하겠다. 그러면 지금 25페이지 자료에 보면 현행은 1240명인데 이게 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정원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별도 인원 제외하고
124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안 되는데 몇 명이냐고요. 현원이. 정확한 아, 수치 행정과장이 우리 공무원 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현원에는 지금 육아휴직자들 다 포함해서 육아휴직과 그런 별도 정은 제외하고요. 별도 그럼 휴직자 제외하고 지금 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 아니 말고 현재 아니 뒤에 담당 팀장 지금 1232명입니다. 팀장님 예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행정과 인사팀장 오재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노는 1232명이 되겠습니다. 네 휴직자 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 지금 상급은 우리 부시장이시고 네. 네 사급은 우리 국장님인데 지금 국장님들 우리가 지금 5개 국 있고 직속 기관이 보건소하고 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사업소 하나. 환경사업소 이렇게 총 8개. 8개입니까? 네. 8개인데 지금 4급 국장이 9분이시네요. 사급 내는 옥미영 국장님 교육을 그러면 지금 자리는 8개인데 국장이 9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리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그 통상 연말 되면은 경남도에서 이제 고위직 교육을 보통 1년 교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교육을 계획을 하고 다른 교육이 안 될 때 또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국장 아까 말씀하신 8개인데 지금 국장님이 9분이면 한 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해갖고 그러면 이제 교육이 있어서 다행히 교육 가시는 분 빠지고 이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네. 교육을 우리 씨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국장님 네네, 예, 네.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8에 현원이 9명입니다. 과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명이 과원입니다. 이 과원은 법상 차기 해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법적으로는 유효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국장의 또는 국소장의 직위가 없기 때문에 과원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의회를 포함했네요. 그래서 9명이네요. 이거는 현원은 10명이고 그리고 9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명이 과원인 건 맞습니다. 한 명 과원이지 않습니까? 의회를 포함해서 9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원이 없어야죠. 현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10명이네.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국장님 모르시진 않으실 텐데 오랜 어쨌든 이런 경험상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교육을 갈 당시에 해소 방안이 적절하게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네. 상황들을 미리 대처를
준비를 해서 이 사람 교육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으로 저는 뭐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많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아직 대책이 뭐 우리 없다는 게 시에서는 조금 이런 사례가 드뭅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도 도단이나 제 다른 경험상 처음 보는 것 쪽에서는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을 한다든지 별도의 뭐 어떤 자리를 가지고 물론 법적인 자리는 안 되겠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업무를 또 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일단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구 20만에서 30만 미만은 20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에 국을 5개 준 3개에서 5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속 기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직속 기관은 포함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사업소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직속 기관을 더 늘릴 수도 늘린다고 해야 되나? 예, 그 기관을 늘릴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재원 조달 일단은 우리가 41명 증원이 되었을 때 우리 비용 추계를 보면 1차 년도 2023년도 우리가 이제 이 인건비는 지방세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는 매년 늘어나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20억입니까? 예. 인건비가 그럼 내년에 20억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뭐 당초 예산할 때 또 뭐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과장님. 이 정원 그 집행기관의 37명 정원은 당장 내년에 정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 21년도에 국가에서 승인받아 그 사무를 받아서 지금 했던 걸 숫자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 임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약간 이해는 안 되지만은 21년도에 그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엊그제 그 보고하듯이 요 보고한 사항인데 그걸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야 이제 선거도 있고 이렇다 보니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는 맞춰가는 식. 예. 임용되어서 다 이제 투입이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현원에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아마 그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현원은 저희가 이번에 정원이 반영되면 현원을 새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원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죠? 뭐 매년 1회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 시험을 거쳐가지고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게 충원이 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거제시 사무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일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안은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